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남미의 이제 카르텔과의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힘모자가 이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죠. 카르텔 소탕을 하면서 오늘 그런 더 디벨로프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캐나다의 알버타주가 이제 캐나다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캐나다 연방이죠. 그래서 세시드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투표를 아마 10월 달에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정보가 들어와서 좀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 힘모자 활동과 관련돼서 세계 곳곳에서 폭풍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에비던스, 이러한 갖가지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힘모자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난번에는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힘모자가 활동하는 얘기를 했고, 밀리터리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체포도 하고 그런 재판도 하면서 여러 압수수색도 하고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한국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 얘기가 요즘 나와서 이제 나오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업데이트 해 주시기를 바라고, 라나 방송은 숨겨져 있는 정보를 다루는 채널이고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미군과의 합동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카르텔이 보유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약 산업과 관련된 시설뿐만이 아니라 금융 조직까지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롬비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완전 좌파였던 사람에서 이제 대통령에서 우파 대통령으로 이번에 새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꾸 소식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제가 선거 지난번에 힘모자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다 하면서 이제 크게는 기후 관련의 사기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됐고, DS 세력이 50년 동안 밀어붙인 겁니다. 인간을 속여온 거죠. 없는 말을 만들어서 기후 관련. 두 번째는 이제 선거 부정이 이제 걔네들이 못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 얘기를 딱 접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들은 생각은, 선거 부정을 막으면, 제대로 선거를 하면 저렇게 전부 다 우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는 거의 친 트럼프 정부로 각 나라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브라질이 이제 루나라는 이제 볼소나로가 사실은 전 대통령이 이긴 건데, 거기도 이제 부종땡땡의 냄새가 심하게 났죠. 그래도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루나가 대통령인데, 그 사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지금 중미 남미가 지금 팀 트럼프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이 갑자기 아까 선거 얘기를 하면서, 콜롬비아가 어떻게 그렇게 아주 완전히 트럼프를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던 대통령에서 이번에 선거로 친 트럼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겠는데, 그러한 선거 부정을 못하면 저렇게 우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특히 에콰도르에서는 여러 항구를 장악하거나 통제하는 군사 힘모자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약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배우의 인신땡땡 조직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콜롬비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보고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군사작전이 직접 카르텔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마약을 엄청 만들었죠. 콜롬비아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많은 배우의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영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수작전 부대가 산악 지역에서 그 카르텔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모습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콜롬비아 정부도 공개적으로 카르텔 조직을 막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실제로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군을 이용해서 미국에서부터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전역에 걸친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스피어 오퍼레이션, 스피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상당 부분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비밀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텔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이런 군사작전들이 공개적인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백악관 고위급 전략회의에서 이란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소형 핵미사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거대한 수소폭탄이나 대형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군사 기지 전체만을 파괴할 수 있는 소형 정밀 타격 핵미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상원 의원들과 주지사들, 정확히 말하면 상원과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죠. 커미티에서. 그리고 이런 소형 정밀 핵 미사일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금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 엄청난 현금 다발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지금 여기가 한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스캇 베센트가 조지 소로스의 자금을 운용했던 사람인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제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조지 소로스를 위해서 15년 동안 직접 일을 했었죠.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왜 소로스가 함께 일했던 스캇 베센트를 트럼프가 기용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스캇 베센트가. 그래서 트럼프가 왜 소로스를 겨냥하고 있는지, 법무부가 왜 소로스를 조사하고 있는지, FBI가 왜 소로스를 겨냥하고 있는지, 그 배후의 정보기관들이 소로스를 조사하고 있는지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조지 소로스와 그의 소사이어티, 오픈 소사이어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펀드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든 조직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관련 조직에 대한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말하자면 그들이 비리가 여기는 이제 영어적인 표현에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영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숨겨놓은 비리는 다 어디 있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자가 소로스를 위해서 15년 동안 일을 했던 베센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내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패와 그 연결 통로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형태의 돈 세탁 작전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알고 있고, 은과 금을 이용한 방식에서부터 국제결제은행 BIS, 세계금융 시스템,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암호화폐와 각종 코인을 이용한 방식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모든 비밀이 어디 숨겨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스캇 베센트가 배후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 역시 조지 소로스와 실제로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여기서 베센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보기관과 연결돼 있고 그가 수행하고 있다는 작전들, 그리고 미국 내에 18개 작전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감시하는 거고, 외국의 정보 요원들이 미국 내부의 여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지, 기업을 사들이는지, 토지를 매입하는지, 정부 내부 사람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돈을 건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시장과 주지사, 미국의 여러 공직자들, 기업과 회사들까지 모두 연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캇 베센트는 이 모든 정보 보고를 지켜보고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스캇 베센트가 소로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캐나다의 분리 독립 투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10월 19일에 캐나다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알버타주가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워질 건데, 배후에서는 이 문제로 해서 캐나다 군부도 여러 세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런던과 영국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캐나다의 DS 세력,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군 지도부는 캐나다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들은 이에 맞서 카운터 쿠, 그러니까 역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자금을 빼내서 상당 부분을 미국과 함께 투자하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석유를 미국을 거쳐 세계 곳곳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유통 경로와도 연결되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나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배후에서는 캐나다 군부의 DS 세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역구테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의 구테타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트럼프와 흰모자와 연결된 미국 금융 세력이 캐나다를 뒤집기 위해 이런 구테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나쁜 군부 세력은 현재 벌어지는 이를 구테타라고 보고 있으며, 그에 맞서서 역구테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군이 개입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각 지역의 군 세력이 결국 알버타를 향해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이곳은 우리의 영토다, 이곳은 캐나다고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은 반역과 연결되는 행위고 반역 행위라 이거죠. 이 캐나다의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이, 그래서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버타에 있는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으며 정부를 다시 세우고 특정 인사들을 제거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군부가. 그래서 지금 배후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캐나다 관련해서 많은 상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혼란과 혼돈도 있고 중심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엘버타죠. 거기서 석유가 다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대한 세금을 그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오타와에 이제 캐나다의 중앙 정부가 있는데 돈은 제일 많이 세금을 내고 바치는데 알버타에는 그렇다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해서 오랫동안 알버타 주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죠. 그래서 그 엘버타가 보유한 자원과 광물, 석유를 생각하면 엘버타가 캐나다에서 빠져나갈 경우에 캐나다 전체에 영향을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막대한 돈과 석유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라서 군부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군 역시 그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버타를 놓아주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서 군부가 지금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DS 쪽에서도 엘버타의 분리 움직임이 캐나다 전역으로 연쇄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엘버타를 장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엘버타 주뿐만이 아닙니다. 서쪽에 있는 주들, 세스카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주들도 브리티시 BC인가요? 그런 다른 주들도 같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엘버타가 신호탄으로 만약에 떨어져 나가는 게 확정이 되면 캐나다는 거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제로 펼쳐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캐나다의 막대한 GDP와 연결이 돼 있고 엘버타가 20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제공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혼란이 커지는데 DS 세력이 우리가 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아까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결국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캐나다가 알버타주가 캐나다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이거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상황이 흥미로워지지만 밖으로 굉장히 그거에 관련해서 엄청난 여파가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신, 그러니까 신호라는 말을 COM이라고 그러죠. COMS. 그래서 COMMS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COM이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숨겨진 것의 공개와 연결돼 있고, 모든 공개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future proves past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가 과거를 증명한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했던 모든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나타나면서 과거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지난 이틀 전에 방송에서 뭐 블루샌드나 블루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76피트 뭐 83피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깊이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흙을 끌어올렸는데
인터넷에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파란색이에요. 완전히 파란색입니다. 블루 색깔. 제가 블루 샌드 블루 구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상이라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파란색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파고 내려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흙을 옆으로 치워 놓았는데 그들도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지점을 뚫고 들어간 후에 어떤 에너지 필드라 그러죠. 에너지 장이 방출되고 산의 측면 전체를 따라서 푸른 오라, 오라, 뭐랄까, 우리 왜 아이슬란드나 무슨 이런 아주 북쪽으로 가면, 캐나다 북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노르웨이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오로라 같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푸른색의 그런 것이 산의 측면 전체를 따라서 그런 것이 펼쳐지고 그때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곳곳에서 한 4피트 높이의 번개 같은 방전 현상이 땅에서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블루 샌드와 블루 구 얘기를 했었던 차에 그 말씀을 좀 더 애드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또 보건복지부가 225곳이 넘는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소아 성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고 명시되지 않은 내분비 질환이라는 진단 코드를 사용해서 청구된 사춘기 억제제 관련 보험 청구액이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와 함께 13세에서 17세 환자들에게 성조숙증 진단 코드를 사용해서 청구된 보험금도 약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잠깐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자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걸 좀 더 뒷받침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이드 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이드 벤스가 말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인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보건 담당 차관보인 브라이언 크리스틴 제독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의사에게 데려가는 이유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인데 부모들은 의사가 자신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죠. 병원이 이념이나 이익보다 자신의 아이를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부모들은 믿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면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나서고 실제로 행동하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트럼프 오늘 행정부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흰 가운을 입은 늑대들 Wolves in White Coat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보고서 이름이에요. 흰 가운을 입은 늑대들. 이 보고서는 그 흰 가운은 의사하고 늑대들은 의사죠. 그래서 그 보고서는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소아 성별 관련 의료와 보험비 청구 문제를 조사한 것이고 이미 조사를 해서 조사 발표를 했네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실제로 어떤 설명이 제공됐는지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이런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청구됐는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케네디 장관과 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병원과 여기서 저는 그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병원과 의료기관들을 연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충격적이며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족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힘을 가진 우리에게는 진실을 밝혀내고 이런 의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제 전임자인 리차드 레비는,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이제 벤스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제독 보건 담당 차관보인 브라이언 크리스틴 제독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자기 전임자인 리차드 레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이른바 성별 긍정 치료, 그래서 젠더 어포밍 케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장려했다 그래요. 바이든 행정부 때의 그 리차드 레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은 매우 부당한 거고, 바이든 행정부가 장려했던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훼손적인 그 성 전환 의료 시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그 지도력 덕분에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프레스 컨퍼런스 같이 제이드 벤스와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아까 그 말한 그 제독과 3명이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동영상을 제가 보았기에 그 내용을 잠깐 여기다가 덧붙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rt of the deal이라고 그 거래의 기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 책을 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거래의 귀재예요. 그 어떤 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런 것이 현재 전 세계를 제패하고 DS 세력을 이제 완전히 죽이면서 이제 힘모자가 저렇게 작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하는 거에 대한 얘기와 이제 뭐 하마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제 또 그러한 이야기들과 또 글로벌 금융망, 그다음에 제네시스 미션과 주피터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주피터 얘기는 잠깐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그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마스가 트럼프와 물밑에서 합의를 해서 이란이 자금을 지원해온 여러 작전들을 해체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이라크 내의 민병대 조직들, 그리고 후티 반군과 관련된 각종 미사일 지원과 여러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를 지원하고 하마스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른바 공동 프로젝트 형태의 작전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인데, DS 세력과 연결된 이 모든 구조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마스와 연결된 작전을 통해서 하마스의 자금을 지원하며 이 전체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10월 달에 몇 년 전 10월 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시작할 기미를 말미를 준 거죠. 근데 그거는 하마스가 치고 들어갈 때 그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를 뚫고 이스라엘을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건 이스라땡 나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합의를 만들어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그 얘기를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자세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릴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그 기술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그 뭘까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이라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에 좀 같은 내용이 좀 겹쳐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 방송을 한 달 전쯤 한 것 같아요. 그 한 달 채 안 됐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합의를 만들어냈는가 할 때에 중동 국가들의 거의 90%가 이란을 압박해서 트럼프와 협상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그래서 거래 기술이라는 아웃 오브 더 딜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 트럼프가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설명 가운데에 상당 부분은 이제 그거와 관련이 돼 있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재무장관인 스캇 베슨과 물밑에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이나 금융을 관리하고 미국 경제나 다른 나라와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와 재무장관의 업무 가운데에 상당 부분은 정보기관과 직접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좀 전에 드렸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재무장관이. 왜냐하면 미국의 적대국이나 중국 공산당, 이란과 연결된 여러 조직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은 미국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억만장자나 혹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들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기업을 세우고 사업장을 만들며 미국의 경제와 산업 기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스파이를 들여보낼 수도 있고, 미국의 전력망이나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반입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불법적인 활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 활동도 있고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하고 그와 함께 협박 공작이나 정보 수집 활동도 따라붙게 됩니다. 스파이들은 정부의 각종 네트워크에 침투하려고 하고 정부 기관의 시스템과 정보망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처럼 스캇 베슨트가 재무장관이 항상 주시하는 많은 사안들은 정보기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대 세력이 선거를 비롯해 정부 조직, 사기, 자금 세탁 등 막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미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직접 행사하려 하나 그렇지 않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그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무장관이라는 직책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캇 베슨트와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밀리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내게 제가 조금 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기술이란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트럼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군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지난해부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오면서 스위스에서 베네수엘라에 이르는 여러 나라들과 관련된 기밀 작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던 여러 금융 네트워크, 런던 금융권 및 이른바 그 DS 조직과 연결된 자금 흐름을 하나씩 차단해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런던과 스위스 등지에 존재하는 DS의 자금 네트워크를 끊어내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나라의 자금은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움직여왔죠. 그래서 이들 국가는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와 세계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금융망은 런던과 중국, 이스라엘 나라 등 여러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S는 오랫동안 그 런던, 바티칸, 중국 공산당 CCP를 어떠한 이름으로든 부르든 간에 이러한 조직들이 알카이다나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 등 여러 테러 조직과 세력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정보를 저에게 여기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자금 세탁 구조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이란이 세계 원유의 약 20%를 통제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원유 시장을 움직였고, 유가를 대상으로 투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그 결과 DS는 세력은 유가를 이용해서 4년마다 수조 달러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여러 테러 조직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는 거죠. 요 얘기는 뭐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에서 거의 2년 동안 스캇 베센트와 미국군 그리고 트럼프는 물밑에서 여러 나라와 그 협력을 해왔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여튼 그들이 남미와 유럽,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비공개로 전달한 메시지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자금 지원은 중단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우리가 알고 있으니, 힘모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캇 베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자 금융을 섀도우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움직여온 모든 거래를 알고 있고, 너희들 나라의 부패와 그 돈이 BIS와 여러 국제 금융 시스템을 거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은 여러 형태와 그림자 금융망을 통해서 영국으로 이동하고 다시 중국으로 흘러간 뒤에 중국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이른바 검은 자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스캇 베센트 힘모자는 지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하나씩 차단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로 임기를 2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오자마자부터 이런 일을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점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란으로 돈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왕정 국가들은 물밑에서 진행되는 군사작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마스한테 야, 트럼프와 협상을 해, 반드시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 기술이다, 협상을 한다는 얘기를 거래 기술이라는 말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도 이제 그런 하마스가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일반 공개 대중에게 공개된 이야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할 정보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와일헵과 직접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도 깊이 취재하면서 보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거래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핵심은 주피터라고 불리는 건데, 미국 내부에서 주피터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슬쩍 얘기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와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일반 방송에선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진짜 핵심이 주피터인데, 미국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임무에 대해서, 임무가 이제 그 작전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골든돔 얘기를 하면서 극비 첨단 기술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스타게이트와 AI 시스템 등 물밑에서 진행되는 첨단 군사작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간 힌트는 그 스타게이트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린 미국 내부에서 진행되는 제네시스 미션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군과 과학자들, 각종 연구소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인프라와 여러 극비 네트워크까지 통합하는 체계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전역의 AI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그 대학의 AI 연구 시설, 인터넷 기반 AI, 정보기관의 AI,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시스템과 샌디아 국립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까지 총 합쳐진 망라하는 것이 제네시스 미션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고, 골든돔과 스타게이트는 매우 지능적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극도로 높은 지능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초강력 마이크로칩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웜홀을 열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장과 양자장, 무한한 에너지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얘기를, 프로젝트를 조금 더 얘기하면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물밑에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와 AI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유럽 전역의 컴퓨터와 통신망이 모두 주피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로 HPC 조인트 언더테이킹인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가시죠. 뭐 이 프로젝트는 서유럽은 물론 북유럽과 남유럽까지 포함한 유럽 전역의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주피터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AI 팩토리, 고성능 컴퓨팅, HPC, 정부와 각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모델링 시스템까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AI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함께 작용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다시 미국 내의 그 제네시스 미션과 연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다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군이 이제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운영하게 될 것인데, 이런 강력한 AI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캇 베센트가 여러 나라에 접촉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한 얘기와 반복한 얘기를 여기서 또 썼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근데 그 하마스도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 땡 나라와 DS가 지금도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많은 혼란과 혼돈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이제 가장 감추고 싶은 비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숨기려 하는 것도 지금은 그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실제로 현실이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온 AI 시스템과 앞으로 세계가 향하게 될 방향도 결국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난 80년 동안 중동 전역에서 이어져 온 각종 테러 조직과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DS 세력이 뭐 완전히 지금 쓸 땅이 없는 거죠.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트럼프나 힘모자가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친구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연극이에요, 연극.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뭐 트럼프 상관없이 이스라엘 땡 나라가 지들끼리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무슬림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DS 세력과 사탄주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물밑에서 각국을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완전히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이 그림자 금융망, 섀도우 뱅킹과 석유 시장을 통해서 각국 기조자들을 통제해 왔고 여러 국가의 작전을 조종해 왔으며, 앱스땡땡 같은 사건 같은 착취, 협박, 갈취, 공작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땡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알게 될 텐데, 뭐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기는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이게 또한 바티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이 그 굉장히 그런 노력을 그 어떤 주역을 한 거죠. DS 세력의 주역이고, 정보기관의 창설과 엘리트 조직, 그리고 국제금융 시스템의 형성과도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들어 왔고 세계 금융 시스템을 여러 방식으로 통제해 왔으며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 영향력을 막강하게 뒤에서 행사해 왔다는 진실을 무슬림 국가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전면전이 벌어졌을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 땡 나라를 공격했을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우방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거고, 그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그 자체가, 체제가 마지막으로 붕괴돼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그 상황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
공포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크게 당황할 것인데, 세계대전 규모의 재래식 전쟁, 키네릭 워라 그래요. 키네릭 워는 재래식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대전 규모의 재래식 전쟁처럼 보이는 거대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가 그 니얼 데스 익스피리언스라는 얘기를 늘 했고, 그래서 뭐 핵무기가 배치됐냐느니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실제 그 핵 폭발이나 소형 전술핵이 사용되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미국은 이미 물밑에서 이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또 재미난 사실 하나는, 스캇 베슨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러시아의 푸틴의 세컨맨 캐롤 드미트리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베슨트는. 근데 그는 푸틴의 핵심 측근으로 사실상 러시아 금융 부문의 상당 부분을 총괄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드미트리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그 관련 메시지를 부단히 전달을 하고 X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신호를 보내면서 게시물을 올리고 물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롤 드미트리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중동을 거쳐 영국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의 흐름과 연결된 인물이고, 캐롤 드미트리는. 스캇 베슨트는 그를 공개적으로는 러시아의 선전가 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그것은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연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AI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불안해 하는데, 곳곳에 카메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전 세계에 80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군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술을 사용해서 특정 인물과 집단을 추적하고 모든 시스템을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지금 현재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가 크지만 나를 뭐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말라,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했고,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짐바브웨는 리튬 정광을 루안다에서 마푸토 항구까지 운송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육상 운송 의존도를 크게 줄이게 됐고, 아프리카 최대의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는 2021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부는 금으로 뒷받침되는 그 통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물가 상승률도 4.7%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가 굉장히 이제 좀 아름다운 나라라 그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만큼 유럽과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온 도둑놈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짐바브웨의 부를 빼앗아 갔고, 제가 이런 얘기는 잠깐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탈이 없었다면 짐바브웨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의 하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가 다시 이제 생겨날 거고, 짐바브웨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짐바브웨가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통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다이아몬드를 보유하고 있고,
그 짐바브웨는 그런 자원을 가진 아프리카 나라 몇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그 지금 레벨 더 플레잉 필드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처럼 여러 개국의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일이 골든 에이지로 넘어갈 때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짐바브웨 소식이 나와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블루와 그 샌드 그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블루 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뭐 흰모자의 작전이 이제 지하 시설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하 시설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좀 많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는 데에 연결점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 보석 중에서 털키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털코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디안들, 미국의 원주민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 털키석을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그들이 푸른 털키석은 지하에 존재했던 제가 말씀드린 그 블루 색깔, 그 푸른 에너지장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러면 지구 내부에 존재했던 강력한 물질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 에너지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냈고 여러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그러한 환경 안에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지구 내부에 존재했던 바로 그 푸른 에너지, 그게 이제 터키석이 상징하는 거고, 바로 푸른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인텔, 그러한 정보를 좀 다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에리아 51이라고 에리아 51, 그거 그렇게 불려지는 그곳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곳의 깊은 지하에는 아주 오래된 여러 기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이라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와 연결이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 방송을 안 들으신 분도 있었을 테고, 사람이 한 번 정도 들어가지고 계속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과거에 에리아 51, 51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에리아 51을 방문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깊은 지하에는 오래된 기지가 있었고, 수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기지들은 모래에 덮여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그 지하에는 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물속에 만들어진 여러 수중 외계 도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는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었고, 그 통로들은 지구 내부로 약 400마일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 GOO 형태의 물질이었는데, 거의 액체에 가까운 액체 상태에 가깝고 젤리와 비슷한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 얘기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충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시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구 깊숙한 곳에서 이 물질을 끌어올렸고, 그 외계 존재들은 그것을 물과 결합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거품 형태의 도시, 이른바 버블시티를 만들어냈다고 하고,
여러 형태의 지능적인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UFO를 만드는데도 이 물질이 사용이 됐다 그래요. 그 UFO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샌드, 블루 구, 그리고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광물 에너지원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따르면 지금도 여러 기관에서 이런 물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특정 대학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스빌 그리고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에서 헌스빌은 이제 알라바마주에 있죠. 그 샤이엔 마운틴에서 있던 우주군이 본부를 헌스빌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가 지하 약 200마일에서 발견된다는 푸른 사문석 모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문석은 블루 설펀틴 샌드인데 이러한 것이 연결되고 연구하고 있는 이거와 연결돼서 연구하고 있는 다른 물질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물질인데 그게 링 우다이트라는 거예요. 링 RING 우다이트 WOODITE. 그러니까 끝에 TE가 붙으니까 이제 어떤 광물인 거죠. 광물 뭐 레보더라이트 무슨 라이트 하면은 그 어떤 돌을 얘기할 때 그 ITE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우다이트라는 건데 이것은 선명하고 밝은 푸른색을 띠는 광물이며 지구 아래에 400마일 깊이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조사할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이 물질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극히 제한된 내용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지, 배터리에 사용되는지, 배터리, 한국 사람 배터리 하는 그 배터리, 거기에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지 정도만 공개되어 있다는데 실제로는 고도의 기밀로 취급된다는 부분은 공개적으로도 존재가 알려진 이 광물보다 훨씬 더 기밀로 어떤 다른 용도는 기밀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푸른 사문석 모래 아래 그보다 더 몇 마일을 더 깊이 내려가면 그곳에 블루 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체에 가까운 푸른 물질이면서 액체 상태의 푸른 물질, 이 물질은 매우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그 인텔리전스, 센티언 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구는 지구 스스로 지구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도 모르고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그게 스스로 지구 내부를 이동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푸른 구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특정 지역의 지각판, 텍토닉 플레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텍토닉, TECTONIC 그 지각판을 밀어 움직이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이제 지진이 생각이 나긴 하죠. 그런데 그래서 기밀 정보 쪽에서는 이 푸른 구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리아 51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지역이 애초에 왜 그 위치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블루 구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하 기지들과 관련이 돼 있고 아주 오래전 그 지역 지하에는 바다가 존재했다고 하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이른바 인텔리전 워러
지능을 가진 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능을 가진 물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해 보면 그것이 결국은 블루 샌드와 블루 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이것에 다른 이름을 붙여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명칭이나 그 물질에 붙어 있는 번호까지 공개하면 이것이 굉장히 기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기밀적인 거니까 대충 얘기를 하자면 그 물질이 그냥 푸른 모래에서 나왔다라고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런 얘기를 제가 미리 이렇게 깔아 놓으면 요러한 것의 쓰임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이 왜 중요했는지 앞으로 나올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드릴 때 항상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받고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일단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또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디벨로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미리 들었으니 말씀을 좀 드려두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정말 신비한 일이 너무 많죠.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안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의 일각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푸른 모래에서 나온다고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가 붙은 푸른 물질 어떤 특정 번호로 관리되는 블루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현재 과학자들과 군이 밀리터리가 이 물질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이 물질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작전에서도 똑같은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에너지, 즉 푸른 구, 블루 구, GOO가 스펠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래나 물과 섞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스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모양을 만들고 그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대요.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거를 지능이 있다고 하는 거고 살아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생명체도 아닌 것이 움직인다니까 좀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웃긴다는 것보다도 좀 뭐랄까 좀 우리의 이해도가 워낙 제한적이라 좀 이게 놀랍긴 하죠.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에너지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지하에 존재했다는 푸른 세계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작전과 관련해서 흘러나온 많은 정보도 이거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여러 시추 회사들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 이 회사들 가운데에 일부는 군사작전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NDA 같은 거 사인하게 했겠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구 아래 200마일 깊이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고 뭐 시추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깊이 내려갈 수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캐나다의 몇몇 회사들도 관련이 돼 있으며 미국 안에서는 Four Corners 4개의 코너 코너 모퉁이라 그럴까요? 그 코나 지역이 Four Corners라는 지역이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 존재하는 곳도 있는데 그 구조는 차코 캐니언이 있는 지역까지 아주 깊숙이 이어지고 그 아래에서 여러 지하 터널 체계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그랜드 캐니언은 우리가 관광 가서
뭐 볼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시켰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얘기를 과거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터널들은 에리아 51을 비롯해서 유타의 특정 지역, 콜로라도의 특정 지역까지 이어지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USS 기지가 있는 곳까지도 매우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블루 아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극에 존재하는 또 하나 푸른 얼음, 블루 아이스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푸른 얼음은 매우 중요하고 중성 미자, 뉴트리노라 그래요. 영어로 중성 미자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푸른 얼음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통신 시스템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에서 이 푸른 얼음을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블루 샌드, 블루 구, 지금 블루 아이스. 그래서 이 왜 얼음이 푸른색인지, 왜 물이 푸른색인지도 결국 앞에서 얘기한 푸른 구와 연결되는 건데, 그 지각과 의식을 가진 어떤 그 센티언 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푸른 구, 우리가 푸른 모래라고 부르기로 한 이 물질이 스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아 51, 51에서 일어난 폭발의 원인도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고, 왜냐하면 푸른 구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으며 입자들을 여러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원자를 분열시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에너지를 플라스마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 물질인데, 지구 곳곳의 여러 지역을 통과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발생하는 지진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구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벌집, 하이브라고 그래요. 하이브. 그 뭐 하이브 하니까 갑자기 그 BTS의 소속사가 그 방시혁이 하는 하이브잖아요. 그거하고 이름도 어찌 그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벌집 모양의 지하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이 벌집 모양의 지하 구조. 그래서 스톰 작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고, 지표면 위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다루는 작전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같은 얘기를 했나? 지구 아래 숨겨져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지하 기지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특정한 지하 기지들은 오래된 고대 문명과 그들이 사용했던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고, 그 시스템은 400마일에서 500마일까지 깊이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하고, 그들의 계획은 고대의 기술을 다시,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검은 모자 얘기하는 거예요. DS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일이 이제 고대의 기술을 다시 작동시켜서 이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푸른 구와 같은 물질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까 푸른 구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제 그게 굉장히 가공할 만한 어떤 에너지도 발생시키고 뭐 파괴력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럴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이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앞서서 그 장구한 그런 얘기를 드린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부 지하 기지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이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나멀리죠. 이상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기밀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그 달에서 발견하게 될 것들도 모두 이런 거와 연결이 돼 있고, 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채굴 작업, 달에 존재하는 특정한 모래, 제가 문샌드 얘기도 했죠. 그 모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원소와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여러 대학에서 문샌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달의 모래를 나노 물질과도 혼합하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블랙락, 검은 암석과 혼합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과 관련된 여러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슈퍼 솔지어들이 장착하고 있는 뭐 조끼라든가 베스트라든가 어떤 수트, 그런 거에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례를 들면 이란에 혼자 처져 남아서 있던 대령이 고스트 머머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심장 박동으로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서 데려온 일이 있죠. 제가 그것을 방송에서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이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구출을 해 오니까 그 CIA 국장인 래클리프가 할 수 없이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술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의 이름은 고스트 머머다 하면서 그 기술 얘기를 깐 적이 있습니다. 뭐 깠다는 말이 좀 속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이 그때 제가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나 방송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에 방송 중에 몇 달 전이 되겠죠. 그 이란 전쟁 시작하고 얼마 안 있은 다음의 얘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 뭐 그런 제목이 있으면 가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노 다이아몬드 기술과 관련된 여러 실험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여러 종류의 강력한 에너지를 쏘아서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실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듣는 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달의 모래, 문샌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일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2040년경에 등장하게 될 차세대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로봇들은 지금 공개되고 있는 알려진 기술과는 완전히 완전히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다른 수준의 기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흰모자 관련 소식을 하면서 이제 뭐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길 원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들으시는 분 혹시 계시면 지금 들으시는 거 멈추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 꼭 안 하신 분들, 마음만 먹고 아예 언제 해야지 하시는 분 오늘 결심하시고 멤버 해주시면 라나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이 다음 방송에서 호명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후원하시면 라나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새로운 신박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